뭐 내용은 줄줄이 나와 있는데 책에 보시면 뭐 수열이 뭔지, 등차 수열이 뭔지, 뭐 또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 일반항, 등비 수열의 합,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흰 칠판에다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러 갈게요. 수열 그러면 필요한 꼭지들만 빨리빨리 딱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다 하거든요. 그 수를 나열한 건데 책에 따라서 이제 이 앞에 어떤 단서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숫자를 나열하면 다 수열이에요. 그럼 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그 나열되어 있는 몇 개의 숫자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를 찾아보자는 거고 다음에 누가 올지를 찾자는 건 이 숫자들의 나열을 쳐다보고 걔네들이 가진 규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고 10번째, 100번째 누가 오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찾는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고 규칙을 찾았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누가 오는지를 다 나열해보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규칙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 처음에 배우는 두 개가 하나는 등차였고 하나는 등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 등차가 왜 등차야? 등차랑 등비죠. 등차, 등비.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녀석이 맨 처음에 배운 녀석이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의 규칙은 뭐였냐면 항상 일정한 숫자들을 더해가면서 진행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차이가 일정하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알고 있으니까 찾으러 가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n번째 오는 녀석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 그게 일반항이죠. 첫 번째 오는 거, 두 번째 오는 거, 세 번째 오는 거. 결국 난 뭘 하고 싶다고?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누가 오는지를 알고 싶다고. 줄줄이 나열하지 않고 10을 딱 대입해서 10번째 숫자를 찾고 싶은 거고 100을 딱 대입해서 100번째 숫자를 찾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수열의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그걸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걸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요. 그죠? 이러고 나서 제가 매번 정리할 때 하나 더 쓰죠. 노란색으로. 뭘 더 썼냐면 A랑 D랑 N이랑 알파벳 3개 들어있지만 이 중에 미지수는 누구다? N이다. N번째 누구니? 그러니까 N에다가 나는 10을 넣고 20을 넣고 100을 대입할 거라고요. N이 미지수야. N이 주인공이고요. A하고 D는 문제에 있을 거야. 찾으시면 돼요. 초항이랑 공차는 나와 있겠지. 뭐 대놓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의 관계식을 주면서 여러분한테 찾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항이랑 공차는 찾으면 되는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n이라고 치면 얘는 n에 관한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어쩌고 저쩌고야. 이거 안중에서 그냥 안 쓰는 거예요. a-t인데 안중에서 안 쓴다고요.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안중에서 안 쓴다는 건 이건 중에서 써다는 이야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주인공이 n인데 n에 관한 1차 함수이면서 그 1차 항의 개수가 공차와 같더라 였다고요. 1차 함수 우리가 아는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림 그려보면 직선처럼 생겼다고. 물론 이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자연수 전체거든요. n에다가는 1, 2, 3, 4만 넣을 거잖아. 0.1, 0.2 이런 거 안 넣잖아요. 0도 안 넣고 음수도 안 넣는다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존재하지만 0번째 항, 마이너스 1번째 항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n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로 하는 함수일 텐데 어쨌든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등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죠?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등비 수열도 보고 갈까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드는 녀석이었다고요. 그죠? 일정한 숫자들을 곱해가면서 진행되는 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비율이 동등해 라는 의미로 등비수열 이렇게 불렀던 건데 얘도요. A하고 R은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상수예요. 숫자고 n이 역시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 R의 n승에다가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어요. R분의 A가 올 텐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에 n이 들어있다는 거고 이 n 밑에 있는 녀석이 공비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n에 관한 지수 함수이면서 그 밑이 바로 공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무슨 수열이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an이 3 곱하기 2에 2n 마이너스 더하기 1승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등비 수열임을 알아차리려면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되거든요. 초항은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겠지. 그죠? 중요한 건 공비일 텐데 공비가 얼마다?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공비는 얼마냐면 2의 제곱이 공비인 거예요. n 밑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 더하기 1은 그냥 초항이랑 관련된 거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건 6 곱하기 4의 n승이라고요. 공비가 4야. 초항은 24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n에 관한 지수함수라면 아 등비 수열이구나. n 밑에 있는 게 공비로구나 라는 걸 좀 알아차리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고요. 두 번째로 각각의 수열에서 일반항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중항이거든요. 등차 중항, 등비 중항. 등차 중항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게 등차 중항이었는데 구조는 이런 거야. A, B, C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여기도 공차 하나 더한 거고 여기도 공차 하나 더한 거예요. 근데 주인공을 얘라고 보면 어쩌겠다고? 얘 입장에서 보면 1위로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뺀 거고 1위로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더한 거니까 A랑 C를 더하면 B-D랑 B 플러스 D를 더한 거여서 D가 없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둘이 더하면 요거 2배 한 거랑 같더라. 다시 말해서 이거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요거가 되더라. 조금 더 딱딱하게 얘기하자면 이 둘의 산술 평균이 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3개의 산술 평균이 얘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얘네 둘의 평균값도 얘기 때문에 이거 3개 평균 쳐도 당연히 얘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술 등차 중항이라는 건 산술 평균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내용은 뭐였냐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 옆에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와 같더라 라는 거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등비중항이라는 녀석도 있었어요. 그죠? 등비중항은 누구였냐면 여기는 더하기 D, 더하기 D, 빼기 D, 빼기 D였지만 이거 이렇게 세 개가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했으면 이때는 공비를 곱하는 거였다고요. 공비 곱하고 공비 곱하고 그런데 똑같이 주인공을 얘라고 보면 1위로 갈 때는 공비를 나누는 거고 1위로 갈 때 공비를 곱하는 거니까 이번엔 얘랑 둘이 곱하는 거지. A랑 C를 곱하면 B 나누기 R, B 곱하기 R. 이 나누기 R이랑 곱하기 R이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B 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건 양 옆에 걸 곱한 거와 같더라라는 것이고 얘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B가 루트 AC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쓰지 않죠. 왜냐면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만 쓰고요. 만약에 다 양수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으면 그때는 B가 루트 AC다 이렇게 쓸 수 있고 B가 루트 AC라는 건 얘는 A와 C의 산술적인 평균이었고요. 얘는 A와 C의 기하 평균이에요. 그죠? 우리 명제 절대부등식 할 때 했던 거라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죠? 알고 있는 거랑 연결을 좀 해두시고 추가해서 여기까지가 일반항 이야기였다면 이제 수열의 합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이것도 이제
제가 등차 수열의 합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던 거예요. 책에는 마치 두 가지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였고 그 하나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등차 중앙이다. 아까 말했지만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3개 있었다고 보면 얘네 둘을 더해서 반 나누면 얘가 되거든요. 이거 2개 더해서 반을 나누겠다는 건 얘와 얘의 평균값이란 이야기야. 얘와 얘의 평균값이 b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 3개의 평균값도 결국 b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 숫자 3개를 다 더하겠다는 건 평균값이 b니까 그냥 b를 3번 곱할 거야. 이거랑 3번 더할 거야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3개뿐만 아니라 이게 몇 개가 되든 상관없다고요. 평균 내서 그 개수만큼 곱하면 그럼 결국 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거꾸로인 거지. 우리가 평균값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 평균 점수 찾을 때 각 과목의 점수들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의 숫자로 나누잖아요. 그럼 평균값 나오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나누기 한 요 과목의 숫자를 일일이 넘기면 평균값에다가 몇 과목 시험 봤는지를 곱하면 여러분 과목 전체 합이 나온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수열의 합이야. 전체 수열 각각의 항을 다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얘네들의 평균값을 찾아서 개수를 곱해버리면 된다고. 그럼 합이 나온다고요. 그게 지금 얘 하는 소리다라는 말이에요. 하필이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건데 등차 중앙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등등등 해서 n-2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이래요. 등차 수열이라고 보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거랑 두 번째 항이랑 n-1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죠. 왜냐면 이렇게 올 때는 공차를 하나 더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나 이 둘의 합이나 똑같아요. 이 둘의 합도 똑같고 계속해서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양 옆에서부터 하나씩 안으로 들어오면 합이 계속 일정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뭐 5개쯤 있다고 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등차 수열이에요. 얘와 얘의 평균값도 얘고요. 얘네 둘의 평균값도 얘야. 그럼 이 숫자 5개의 평균값이 누구냐면 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5개를 다 더하려면 그냥 요거 5배 하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게 평균값이니까. 이 5개의 숫자에. 꼭 5개가 아니라 6개였다고 쳐도 상관없는데 물론 이 둘의 평균값 여기 없어요. 중항은 없거든요. 이 둘의 평균값도 여긴 없고요. 이 둘의 평균값도 여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인지 안다고. 얘네 둘의 평균값이나 얘네 둘의 평균값이나 얘네 둘의 평균값이나 다 같을 거거든요. 그 말은 이 6개의 평균값이 다 같을 거라는 거고 그 평균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해서 항의 개수 곱하면 된다 그 얘기야. 물론 이거 꼭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아니라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도 상관없지. 어차피 값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평균 내서 항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각각의 항들의 합을 구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원래 등차 수열의 합은 저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를 책에는 이렇게도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마지막 항이라는 건 그냥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n번째 항이 마지막일 거라서 n번째 항 a 더하기 n-1의 d를 그냥 집어넣어서 다시 쓴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책에서는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면 이렇게 풀고 초항이랑 공차를 알면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둘이 똑같은 식이다 라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식이니까 위에 있는 걸로 풀 노력을 하세요 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등차 중항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등차 수열이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방법으로 구할 노력을 좀 하세요. 초항이랑 공차 안다고 해서 이 식에다 막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좀 찾아보려고 하라고요.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뭐 n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쓰긴 써야 돼.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얘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둘이 똑같은 식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당연히 얘가 더 간단하게 생겼고 얘가 더 본질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쓸데없이 자꾸 밑에 거 좀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어. 더 어렵게 생겼는데 이 식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더 괜찮은 식이니까 위에 걸로 풀 노력을 좀 하시고, 등비수열의 합은요. 이게 그래서 책에 보시면 꼭지가 이 순서야. 일반항 다음에 등차 중항이 나오고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이 나와요. 모든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건 뭐였다고? 규칙을 찾는 거였거든요. 규칙을 찾아서 n번째 누가 오니?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이거예요. 이 두 개가 중요한 테마인데 얘를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등비수열로 넘어오면 이거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등비수열 합을 구할 때 등비중항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곱하기 하는 거라서 그냥 얘랑 좀 세트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등비중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우긴 외워야지. 그죠? 구하는 과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물론 시험에 나오자면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뿐만 아니라 좀 어렵게 생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유도하는 과정도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어쨌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또는 뭐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알죠? 분자 분모에 그냥 마이너스만 하나 곱한 거거든요. 분모에 음수가 들어가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보기가, 그래서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분모가 이제 음수될 거라서 이렇게 쓰고요. r이 1보다 작으면 위에 걸로 쓰고요.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당연히 둘이 똑같은 식이니까 아무렇게 쓰시면 되고요.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필요한 건 3개야. a랑 r이랑 n이에요. 요거 3가지 아시면 등비수열의 합은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초항이랑 공비랑 항의 개수 n.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니? 그러니까 결국 항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공비, 초항에다가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들어가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긴 있어요. 공비가 1이 아니어야 돼,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공비가 1이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니까 이상하잖아요. 공비가 1인 경우에 쓰지 않는데, 그럼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마치 공비가 1이라는 건 그냥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랑도 똑같거든요. 그죠? 항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냥 위에 것처럼 구하셔도 되고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평균값도 그냥 다 똑같이 생긴 녀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니까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 만드는 과정 머릿속에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길게 막 푸는 거였는데, 그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AR의 n-1승이었어요. 이게 SN이었는데 구하는 과정은 뭐였다? 양변에 R을 하나씩 더 곱해가지고 둘이 빼는 거였다고요. 그럼 가운데 싹 날아가고 양 옆에 끝에 거 하나씩만 딸랑 남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등비수열의 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유도하는 과정은 나중에 우리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텐데 기말고사 볼 때쯤 돼서 다시 좀 더 연습을 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꼭지들이고요. 책에는 여기 여러분 책에 보면 있어요. 66페이지 보시면 어, 6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거 지워야겠다.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SN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양변에 R을 하나 곱해요. 하필이면 R을 곱하는 이유는
이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R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거든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니까 양변에 그 숫자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운데가 이렇게 속속속속 다 지워져서 양 끝에 것만 딸랑딸랑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유도하는 과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는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책에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 그 시그마 수열의 합 할 때도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수학적 기답법 할 때도 많이 보긴 봤을 텐데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식은 이거죠. SN에서 SN-1을 빼면 AN이고 대신 이 녀석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아이고 첫 번째 항인 A1은 S1으로 따로 구한다.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야. 그죠? 지금 요 단원에서는 SN이 나와 있고 그걸로 AN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얘는 지금 AN 가지고 SN 찾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SN 가지고 AN 찾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 가서 보시면 하나의 식에 SN과 AN이 섞여 있는 식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S나 A로 통일할 때도 써먹을 식이에요. 그러니까 SN과 AN이 하나의 식에 들어가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짬뽕 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인데 지금 몇 시야? 몇 분이니? 20분? 여기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수업할 때 이런 거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등차 수열의 합부터 다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은 얘라고 했지만 이 녀석도 꽤 유용하긴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A, D는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상수고 역시나 주인공은 N일 거거든요. N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시면 여기 N이 있고 밖에 N을 하나 더 곱해요. 그래서 최고차는 2차고요. 그 2차항의 개수가 누구냐면 2분의 D예요. 2분의 D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안중에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겼어요. 상수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N에 관한 2차식이고요. 이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수항 없고 N에 관한 2차식 2차항이 공차의 절반 이렇게 생긴 게 등차 수열의 합인데 그러니까 얘도 보면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떤 수열의 합이 3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다고요. 특징은 뭐다?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인 거야. 1차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어쨌든 n제곱으로 출발해서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공차. 얼마다? n제곱 앞에 붙어있는 3이 공차의 절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등차 수열의 합이고 공차는 한글로 쓰고 있어. 공차는 2분의 D가 3이란 이야기니까 6인 녀석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초항이 얼마냐면 4거든요. AN의 초항도 4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AN은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6N 이렇게 출발할 건데 초항이 4여야 돼? 그럼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초항이 4인 녀석이 돼요. 그래서 AN은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찾자면 이거였다고. SN이 얘니까 SM-1은 3에 SM-1은
n-1의 제곱 더하기 n-1이고요. 전개해보면 3n 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n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을 빼보면 좌변은 an 되고요. 3n 제곱은 없어지네요. n에서 마이너스 5n 빼면 6n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얘는 n이 두 번째 이상 붙어죠? 초항을 따로 찾을 거라고. 초항은 S1이랑 똑같을 거니까 넣어보면 4인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똑같이 4라고 나오니까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이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원래는 이런 하얀색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하지만 조금만 더 요령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곱으로 출발해서 상수항이 없으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인지 초항이 얼마인지 보자마자 알 수 있고 그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AN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하. 3n제곱 더하기 n이래. 공차의 절반이 3이니까 공차는 6이었을 것이고 1 대입해보면 초항이 4야. 그럼 A1도 4여야 되니까 AN 일단 6n으로 출발해야죠. n에 관한 1차 함수 n 앞에 공차 와야 된다고 했거든. 6n 출발하고 안 중요하다고 했던 요 숫자는 초항 가지고 조절하는 거니까 초항이 4 나와야 돼. 그래서 빼기 2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발짝만 더 가보면 이번엔 SN이 3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이거는 n제곱으로 출발한 것까지는 좋은데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다 라고 하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야. 뭐가 아깝냐면 이 더하기 2만 없으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더하기 2를 없애는 게 좀 아까워서 더하기 2 때문에 통째로 다 내다 버리는 게 아까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SN이랑 요 S라고 또 한번 헷갈리니까 이걸 T라고 바꿀게요. SN이랑 TN을 비교해보면 얘가 항상 2만큼 크거든요. S1이랑 T1을 비교해보면 얘가 2 커요. S2랑 T2를 봐도 얘가 2 크고요. S3, T3도 얘가 2 크고요. S10, T10도 얘가 2 크고요. S100, T100도 얘가 2 크거든요. 그 말은 S1이랑 T1 얘가 2 커요. 첫 번째랑 얘가 2 크다고. 그 이후로는 몇 개를 더하든지 간에 2가 크다는 이야기니까 그 뒤로는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A2랑 여기서 나온 A2가 같은 거라고. 같은 값일 거라고. 봐요. 여기서 나온 A1과 여기서 나온 A1은 얘가 2 크거든요. 왜냐하면 S1이랑 T1 얘가 2 크니까. 근데 그 뒤로 몇 개의 항을 더하든지 간에 얘가 맨날 2만 커. 그럼 이 더하기 2는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냐면 첫 번째 항한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항이 저 녀석이랑 달라서 2 큰 거고요. 그 뒤로는 계속 똑같다고 숫자들이. 그래야 몇 개까지 더해든지 간에 항상 2만 클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첫 번째 항만 쟤보다 2 커요. 두 번째 항부터는 쟤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 쟤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책에서는 내다버리기 아까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항은 이상하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버리기 아까워서. 어쨌든 두 번째 항부터는 저 녀석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쳐다보고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더하기 2를 가리고 일반항을 구한다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저거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가려놓고 나서 보면 등차 수열처럼 보이죠. 공차가 6이고 초항이 4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 아하 AN이라는 건 옆에 써있다. AN이라는 건 6n-2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이거 가리고 보는 거야. 이렇게 가리고 보면 AN이라는 건 6n-2구나 인데 알고 있죠.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나 저거랑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첫 번째 항은 4가 아니라 6이어야 된다고. 왜? 얘 때문에 2 더 크다고 했거든요. 저것보다. 아니면 여기다 1 대입해보면 6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은 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거 둘 뺄 거거든요. 빼기 해보면 더하기 2랑 더하기는 알아서 없어지죠. 그럼 또 다시 3n제곱 더하기 n에서 이거 빼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 똑같은 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온 an이 누구냐면 6n-2라고요. n이 두 번째 항 이상부터라고요. 첫 번째 항은 찾아보면 이건 S1, T1이죠. T1으로 찾게 될 텐데 1 찾아보면 6이고요. 여기다 1 넣으면 4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건 따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매번 이렇게 풀 거냐? 귀찮다는 거지.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여러 번 할 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원래는 등차수열의 합은 아닌데 상수항이 없다면 등차수열의 합처럼 생겼고 저 상수항은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 없는 셈 치고 일단 구해놓고 얘는 첫 번째 항한테만 던져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일 때 an 찾는 방법, 좀 빠르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수함수도 등비수열의 합도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자리가 없으니까 지워야겠죠?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을 다시 써보면 SN이라는 건 1-R분의 A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1-R의 N승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R이랑 A 이건 문제에서 찾으시면 되고 N이 주인공이 될 텐데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형태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얘도 N에 관한 지수식이고요. 그 밑에 있는 녀석이 공비예요. N 밑에 있는 게 공비더라 그런 이야기야. 게다가 이건 그래서 책에선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지수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인수분해를 했더니 1-R의 N승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라고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SN이 3 빼기 3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됐을까요? 3으로 묶어서 1-2의 n승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1-R의 n승 이런 형태로. R이 2고요. 공비가 2라고. 초항은 1 집어넣어보면 -3이라고 나오네. 그죠? 그래서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았으면 AN 바로 나오는 거지 뭐. AN은 초항이 얼마라고? -3. 공비가 2에 n-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쳐다보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차릴 수 있으면 1 집어넣어서 초항 찾으면 되고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 바로 일반항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1-R의 n승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tn을 살펴봤더니 -3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생겼대. 그냥 이거야. 너무 좀 무턱대고인가? 2 빼기 3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거는 1-R의 n승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2의 n승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3이 묶여야 되거든. 근데 앞에 2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식을 조작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3-3 곱하기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첫 번째 항한테만. 이거 없다고 치면 봐봐. SN과 TN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항 이거는 -3이고요. 이거는 -4예요. 1 작죠.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얘가 1 작아요. S3, T3 이게 1 작아요. S10, T10 얘가 1 작아요. 몇 개를 더하든 얘가 1 작아요. 근데 초항이 얘가 1 작다고. 그러니까 이 -1은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나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AN 찾으면 쟤랑 다른 게 나올 리가 없다고.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긴 녀석이어야 하니까. 첫 번째 항만 1 작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자마자 이런 생각하는 거지. R의 n승의 형태를 묶이진 않는데 요렇게 식을 바꿔놓고 나서 보면 요 녀석은 3으로 묶어서 1-2의 n승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거 가리고 일반항 찾는다고요. 아, 공비가 2고 초항이 -3이구나. 그래서 AN은 초항이 -3, 공비가 2인 녀석인데 이건 안타깝게도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다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4야. 이렇게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대로 그냥 풀어도 돼. 2-3 곱하기 2의 n승이야. t의 n-1이면 2 빼기 3 곱하기 2의 n-1승이야. 이거 둘이 빼보면 AN은 뭐 2는 없어지고요. -3으로 묶어서 2의 n승에서 2의 n-1승을 빼는 거고요. 그럼 얘는 -3에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죠. n이 두 번째 항 이상부터. A1은 T1으로 찾을 거고 -4인데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4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따로 쓰는 거라고. 얘처럼. 매번 이렇게 푸는 것이 귀찮으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딱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해해놓고 나면 너무 편한 녀석이니까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한 5번쯤 들으면 시도는 해보지 않겠어? 이해는 둘째 치고 뭔가 하려고 시도는 좀 해보시고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아, 요거 하는 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책에 없는 걸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있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보면 결국 SN에서 Sn-1을 뺀 게 AN인데 이렇게 해서 찾은 N에다가는 이런 집어넣지 말자 그랬다고요. 두 번째 항 이상부터였어요.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0를 빼서 A1을 찾을 거라는 건데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0번째 항이라는 건 없잖아요.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는 1은 집어넣을 수가 없고 그 말은 A2는 이걸로 찾아요. A3도 이걸로 찾아요. A4도 이걸로 찾아요. 그런데 A1은 이걸로 못 찾아요. 그래서 A1을 따로 찾는다고. A1은 S1 가지고 S1 가지고 따로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원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인 거지. 만약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미친 척 n에다 0을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0이라고 나오는 거야. 0을 대입해봤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0을 대입해봤더니 0이 나왔어. 그렇다면 SN에서 Sn-1 빼서 AN을 찾는 건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1을 집어넣지 말기로 한 이유는 S1에서 S0를 빼서 A1을 찾는데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미친 척 대입해봤더니 그냥 S0가 0이면 S1 빼기 0이 A1이야 라는 소리거든요.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N에다 0 대입했을 때 0이 만약에 나오면 그냥 이거 가지고 A1부터도 찾을 수 있지 않냐. 어차피 똑같으니까 라는 소리고요. 이 말을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경우엔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수항이 만약에 존재하면 S0가 제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등비 수열도 그러지 1-R의 n승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n에다가 0을 대입해봐요. 그럼 R의 0승이니까 1이잖아. 그지? 그래서 1 빼기 1이어서 0으로 바뀌거든요. S0는 제로가 나온다고.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었다면.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 얘기할 때 마치 서로 다른 규칙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0을 대입해서 0이 되면 첫 번째 항부터 라는 소리고 이건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우기를 이름이 달려있는 게 등차 등비만 배우고 그래서 등차 합은 이렇게 생겼고 등비 합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수열의 합 중에는 무슨 n에 관한 3차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상한 로그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걸 쳐다보고 an 찾으세요라는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요. an이 꼭 n에 관한 1차식이거나 꼭 지수식이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sn이 나와 있고 an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는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는 건데 미친 척 sn에다 0을 딱 대입했더니 0이 나왔으면 굳이 a1 따로 찾을 필요 없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S0가 제로면 첫 번째 항부터 다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문제 보시면 이제 칠판 치우고 실컷 이만큼 설명했는데 올림포스에는 그 얘기 잘 없더라고요. 다른 문제집 보시다 보면 나올 테니까 보시고요. 첫 번째 유제부터인데 결국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면 초항이랑 공차를 찾는 것이 당연히 관건이겠죠? 공차에 대한 힌트 나와 있는 거고요. 초항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겠죠. 그죠? 어쨌든 A랑 D를 찾는다고 보면 이거 둘 연립해가지고 A랑 D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걸로 요거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쵸? 아이,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이 책이 어떻게 생겨본 거야? 여기 2번이네요. 두 번째 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거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얘란 이야기예요. 그죠? P가 바로 나오네요. P가 나왔다고요? 공차가 나오겠네요? 거기다가 공차 몇 개를 더 더해서 30번 짱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에이, 너무 쉽다. 3번. 합을 구하래요. 구할 수 있으면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공차에 대한 힌트고요. 공차가 지금 A5고 A1이야. 공차 4개 필요하거든요. 12만큼 차이 난다는 이야기니까 공차가 3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A4가 5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이 합을 구하려면 원래는 A1이랑 합을 구하려면 A1이랑 A20을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할 건데 A4가 나왔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겠어? A1에서 A4까지 3칸 뒤로 간 거예요. 그럼 A20에서부터 3칸 앞으로 와서 A17로 갈 거란 이야기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공차가 3인 거 찾았고요. A4가 5래. 그럼 A17은 A4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되냐면 13개 더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5 더하기 39예요. 그래서 44네요. 그죠? 5고 44예요. 5랑 44를 더하면 얼마냐? 뭐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해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풀이는 보면 역시나 거기다 쑤셔 넣고 있죠. 두 번째 시계. 왜냐면 공차랑 초항이 구해지기 때문에 뭐 2a에다가 n-1의 d를 곱한 다음에 또 d를 곱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중인데 꼭 이 식을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써먹을 수 있으면 이 식을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세요. 이 둘의 합이나 똑같으니까 A4 나왔으면 공차로 얘 찾은 다음에 집어넣어서 산수해도 된다고요. 이번엔 등비 수열 이야기네요. 초항이 3이라고 나왔고요. 요거 가지고 우린 공차 찾을 수, 공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40번째 항 찾으세요라는 말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딱 예쁘게 자연수로 안 나오겠지. 그죠? A3에서 A16까지면 몇 개 필요한 거야? 13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공비 13개가 루트 3이래. 좀 무섭다. 그죠?
숫자 3개는 등차, 요 숫자 3개는 등비. 식에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부분합이랑 좀 관련 있는 건데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래요. S10이랑 S30이거든요.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6번이. 그죠? 초항이 3이랬니? 아, 공비가 3이랬니? 공비가 2구나.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데 물어보고 있는 건 S10분의 S30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따로따로 그냥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S30이라는 건 2-1분의 초항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2의 30승 빼기 1 이렇게 생겼고 S10이라는 건 2-1분의 A에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생겼고 이 둘 나누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분모는 어차피 1씩이니까 의미 없고 A는 약분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2의 10승 빼기 1분의 2의 30승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분자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분모 꼬라지를 보아하니 2의 10승 빼기 1에 2의 20승 2의 10승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산수하는 거고요. 그렇다 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10번째 항까지 합이면 A, AR 해서 AR의 9승 이렇게 AR의 9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지금 S10이고요.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10번째 항 지나서 11번째 항 12번째 항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럼 10번째 항까지 합이랑 11번째에서부터 20번째 항까지 합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아래 10승을 곱하면 되죠. 얘도 아래 10승 곱하면 얘 되고요. 이것도 아래 10승을 곱하면 얘가 되고요. 얘도 아래 10승을 곱하면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괄호 딱 쳐가지고 아래 10승을 곱하면 밑에 녀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S10이라고 봤으니까 밑에 오는 건 누가 될 거냐면 S10에다가 아래 10승을 곱한 녀석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지. 그 밑에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아래 10승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 아래 10승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이걸 다 더한 게 S30인 거지. 그죠?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래서 S10으로 나누면 아래 20승 더하기 아래 10승 더하기 1이 되고요. R이 2라고 했으니까 아까 찾은 2의 20승 더하기 2의 10승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으로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설지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등차 수열에서도 비슷한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한 거니까 이해해 두시고 밑에 뭐 유제 문제들이 또 하나씩 다 달려 있네요. 그죠? 유형별로 제가 하나씩은 얘기했고요. 밑에 유제 문제 있으니까 후딱 풀어 보시고 30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유형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총 24개거든요. 아우 다 못하려나?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